자, 오늘 부정적분과 정적분 할 거예요. 봅시다. 미분을 보면 어떤 순서였냐면 미분 계수를 배웠죠. F'A라고 하고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녀석이었어요. A라는 X의 위치에서 어떤 함수에 그 함수가 이제 곡선일 경우 부드러운 곡선일 경우 거기다 그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가 있는 하나의 상수값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도함수를 했죠. 도함수도 의미가 있는 녀석이에요. F 프라임 X죠. F 프라임 X. 접선의 기울기들을 내어 놓을 준비가 된 함수. 그러니까 여기 이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녀석은 상수야, 분명히. 상수야. 특정 값이고. 이 녀석은 함수예요. 자,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적분을 배우게 될 텐데, 그 두 개의 적분이 비슷하게 부정적분과 인테그랄 fx dx라는 기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dx가 하나의, 이따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인테그랄 dx가 하나의 그 틀이에요, 틀. 이 연산의 틀. 적분을 시킨다 할 때 인테그랄 dx가 틀이고 그 안에다가 이제 어떤 fx 적분시킬 함수를 넣는 거지. 그리고 정적분이 있어요. 기호로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됩니다. 분명한 건 얘는 함수고요. 얘는 함수고 얘는 상수예요. 비슷하죠? 구도가. 배우는 순서는 이 녀석이 이제 1번이었다면 이 녀석이 2번으로 이렇게 배우겠죠.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되고 상호간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그럼 이렇게 대응이 되는 관계인가요? 하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접선의 기울기와 정적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얘네 둘 사이로 맺어져서 그 맺어진 사건이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고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아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서 부정적분이란 뭐냐? 우리가 적분이라는 명사로도 쓰고요. 적분하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사용하는데 이제 부정적분.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는 행위를 적분하다라고 해요. 적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분이 뭐냐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민혁아, 내가 너한테 민혁아 역함수를 구해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넌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든 나한테 다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연아 졸린데 질문할게. 역함수를 구해봐. 그럼 넌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돼? 함수의 반대를 하면 돼요.
내가 원한 게 이런 게 아닌데. 뭐의 역함수요? 이렇게 질문하겠지. 뭐의 역함수요? 이게 온당한 질문이야. 갑자기 황당하잖아. 나한테 역함수를 물어보는데, 뭐의 역함수요? 왜 이 질문이 도로 돌아와야 되냐면, 역함수라는 본질 때문에 그래요. 역함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할 때, 역함수라는 건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fx면 fx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고, gx면 gx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고, 당신 나한테 함수를 준 적이 없는데, 무슨 역함수가 갑자기 이렇게 따지는 듯한 질문이 와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로그가 뭐야? 라는 질문 똑같아요. 로그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 뭐의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역질문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로그도 특정 지수에 대한 역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역으로 정의된 그 개념들은 항상 특정 대상이 필요하다. 특정 대상이 필요하다. 부정적분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부정적분 어떻게 해요? 부정적분 뭐예요? 아니에요. 미분이 먼저 정의가 돼야 되는 거야. 캐피탈 fx가 있고 그 녀석의 미분을 fx라 하자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례를 들자면 미분도 안 가르친 채 갑자기 3x 제곱을 적분해봐 라고 요구하면 되겠냐고 이게. 인테그랄 fx dx를 해봐 이러면 그게 뭔데 대체 가 아니고 우리가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된다는 걸 먼저 배워야죠. 배웠죠. 그럼 이제부터 이 기호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기호에 대한 정의가 얘를 배운 후에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미분해야 3x 제곱이 돼요? 라는 질문에 대답해봐 라는 뜻이에요. 대답해봐. 정우야 대답해봐. 뭘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냐? 여기 있어 이놈아. 위에 말해놨잖아. x 세제곱이 이 대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정의라는 건 여기 있는 대상이 미분되기 전 상태를 말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분되기 전 상태. 무엇을 미분하면 얘가 돼요? 라는 질문의 대답. 그것이 부정적분이다. 알겠어요? 그런데 얘를 미분하면 이게 되는 게 확실하죠. 근데 방금 전에 요 질문 무엇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돼요? 에 대한 대답은 얘가 맞지만 이걸로 안 끝나요. 왜냐면 x 세제곱 플러스 1을 해도 이거 미분하면 되거든. x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2를 해도 미분하면 되거든.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을 미분해도 얘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루 셀 수 없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따라서 이 모든 아이들을 감당해 어차피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아이들을 감당할 단 하나의 미정계수, 미정상수를 써주는 거예요. 얘 이름이 적분상수예요. 그러니까 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 대답을. 무엇을 미분하면 얘가 돼요? 라고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 이렇게. 그래서 약속이 부정적분이라는 건 항상 캐피탈 F와 스몰 f가 있는데 캐피탈 F를 미분했더니 스몰 f가 됐다고 하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저 미분되기 전 상태의 날 것의 함수와
그리고 적분상수로 구성된 대답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분의 정의가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고 여기까지 되어야 부정적분의 정의인 거예요. 아시겠죠? 용어 좀 익히자. 용어. 예, 요놈하고 요놈이 하나의 폼이에요. 예, 틀이에요. 뭐 어느 한쪽은 나오고 어느 쪽은 안 나오고 이건 불가능해. 예, 반드시 요렇게 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예, 얘 이름은 인테그랄. 영어로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인테그랄. 읽으면 되고요. 예. 요 녀석은 이름이 있어요. 적분 변수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얘는 이제 매번 달라질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미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거나 할 때는, 당연하게 그냥 변수가 x인 줄 아는 거야. 우리는 단일 변수 함수를 제일 많이 다뤘으니까. 근데 사실은 함수의 적분이 되게 변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다변수 함수라고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가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논문에는 이제 이게 미분의 약속이죠, 이게. 예, 이게 미분. 이게 여기서 미분할 변수를 명시해 주는 건데, x로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하여라, 이런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dt분의 d로 바뀔 수도 있고, dy분의 d로 바뀔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이 피적분 함수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문자가 함께 등장을 했을 때, 그때 요 안에 변수 중 내가 적분할 대상이 누구야를 명시해 주는 게 이놈이야. 이 안에서 이 아이는 x에 대한 적분만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 여기가 dt다. 그럼 x와 t가 같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가 t면 여기서의 적분 변수는 t가 되는 거예요. t에 대한 적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뜻이고요. 요 녀석의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 이름이 부정적분입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분은 약간 뭐랄까 좀 공식적인 네이밍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이제 딱 명사만 한정되어 있는 애가 같은 뜻으로 원시함수 또는 원함수, 예. 원시함수 또는 원함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이 적분 상수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부정적분을 연습하는 동안에는 C를 정말 습관적으로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 하고, 그게 당연하고 맞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끼리 뭐 생략할 때도 있고 실수로 놓칠 때도 있긴 한데, 얘 한 30년 전부터 말이야, 대대로 수학 선생님들 중에 요 연습이 중요하다, 그러니 나는 이걸 점수화 시키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C 안 쓰면 바로 감점이 아니고 그냥 틀린 것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정적분 하여라에는 반드시 적분상수 C가 들어간다. 잊지 말도록 하시죠. 입니다. 그럼 이제 정의 내렸으니 실제 사례를 가야 되는데, 실제 사례는 결국은 우리의 수투에서의 궁극적인 대상은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를 미분하려는 목적하에 모든 성질이 만들어졌다면 다항함수를 적분하려는 목적하에 모든 성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도함수 때하고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항함수라는 걸 한 개도 빠짐없이 적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늘 주장하는 바지만, 내가 뉴턴의 노트를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볼 수도 없겠지. 근데 거기에 과연 적분 공식이라는 게 있을까? 나는 없다고 본다는 거야. 예상컨대 없다고 본다는 거야. 뉴턴이라는 작자가 인류의 10대 천재가 미분하는 법을 알았어. 근데 미분의 역과정이 적분이야. 왜 공식을 왜 만들어? 생각하면 되지. 다. 근데 내가 니네한테 이런 걸 시킨다고 해보자.
자, 적분해 라고 했을 때 제가 적분 할게요. 너 누구니? 쏘리, 차수를 틀려버렸네.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너희가 지금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 몇 초 안에. 왜냐면 얘 미분해서 얘 나오는지 보고, 얘 미분해서 얘 나오는지 보고, 얘 미분해서 얘 나오는지 보고, 얘 미분해서 얘가 맞는지만 보면 돼요. 이거 미분해서 사라질 테니까. 맞을 거야. 설마 내가 틀렸겠어? 근데 과연 너희가 이 속도로 지금 적분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얘가 되는 게 맞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게 맞아. 근데 한참 미분은 쉬운데 적분 한참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고 우리는 평범한 범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같은 일반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식이 필요한 거지. 마치 미분할 때 여차저차해서 미분의 정의는 있지만 이 결과는 내리고 그리고 뺀다였다 이렇게 하듯이,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뭐 더하고 올린다 정도 되겠지. 더하고 올린다 정도의 그런 공식을 좀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적분 공식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먼저 다항함수를 해야 되니까 다항함수의 최소 유니트인 x의 n승, 그래야 2차도 하고 3차도 하고 4차도 하고 1차도 하고 이렇게 하지. 예, x의 n승의 인테그랄에 대한 공식을 마련합시다. 최초 한 번만 유도해보죠. 무엇을 미분하면 얘가 될까라는 거야. 무엇을 미분하면 얘가 될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미분이 내리고 뺀다였어. 내리고 뺀다. 그럼 차수만 생각해보면 미분을 했을 때 n차가 된다는 건 그 전 차수, 미분되기 전 차수가 n 플러스 1차라는 게 맞죠. n 플러스 1차. 요렇게요. 요렇게. 그리고 더하기 c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가? 아니죠.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 곱하기 x n승이 됩니다. 내리는 거니까요. 근데 얘는 계수가 없잖아. 단일 유니트를 보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수를 1로 만들려면 여기가 이 내려올 게 뻔한 그 i를 이렇게 밑에다가 준비를 시켜놓고 있어야지. 그래서 더하고 올린다 정도 될 거예요. 네? 더하고 올린다. 더해서 올린다. 더해서 1 더해서 올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얘 미분해봐 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1이 딱 내려오면서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서로 약분되고 x의 n승, 그리고 이건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얘 되는 거 맞네. 그자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다항함수의 최초 유니트에 대한 적분 공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우시고요. 그럼 이제 요 유니트를 가지고 이어차 저차 하여 다항함수를 만들 거 아닌가? 그 구성 요소를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실수배. 실수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다항이니까 항과 항 사이가 더하기 또는 빼기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차, 실수배 합차. 여기다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미분 때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인테그랄 k배 된 fx의 적분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 어떤 fx가 있는데 그것에 k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인테그랄 fx dx, 그러니까 k 빼고 fx만 적분한 다음에 거기다 최종적으로 k를 곱해주면 똑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보면 k가 앞으로 밀려 나갔다 정도가 되겠지만 전부 다 증명한 거예요. 다 증명된 결과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외우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인테그랄 fx 더하기 빼기 gx dx, 앞에 합이나 차로 이렇게 연결된 두 개의 함수가 등장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해서 이번에도 증명을 해 보았더니 각각의 인테그랄을 한 후
결과에서 플러스면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같이 마이너스 하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증명된 결과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증명되지 않았는데 쓰지 말라는 거야.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 같은 거, 이거 인테그랄 f 곱하기 인테그랄 g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증명해 보면 같지 않아. 시키는 것만 해라. 그리고 너희는 고배 적분법은 쓸 일이 없다. 나누기의 적분법도 쓸 일이 없다. 분수함수 적분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그런 건 이과 애들이나 하라고 하고. 아, 이거 이과 애들도 보는구나. 너희는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역시나 상수 하나만 이렇게 떨렁, x가 아예 없으면 적분은 어떻게 해요? 인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알죠. 무엇을 미분하면 k가 되나요? kx입니다. 네, kx. 근데 여기 이제 이 공식에 집어넣자면 이건 x가 아예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적분을 해요? 근데 x의 영승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 x의 영승 생각하시면 더하고 올리면 1분의 x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 요거 3개 정도. 이거 3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뭐 아까 내가 했던 애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얘를 인테그랄을 시킨다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는 빼놓고 x 3승에 3의 1 더해서 내리고 더해 올린다 라고, 내리고가 아니라 3의 1 더해서 올려주면 얘는 x의 4제곱이 되는 거죠. 4, 4는 지워지니까. 그리고 얘는 3이 이제 더해져서 요 밑으로 갈 텐데, 그럼 3분의 5가 될 것이고 x의 3승이 될 것이고, 얘는 2가 되어 2분의 3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상수항이니까 7x 그리고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공식의 적용이죠. 그러하다. 이것이 이제 이것으로 부정적분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아주 소소하게 이제 너희들 그 유형별 문제집에 가면 함수를 요리 변형하고 조리 변형해서 적분을 좀 더 편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적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문제를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면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까요? 너희들 그 바이블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1차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냥 다 전개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다 전개하지 뭐. 3차 니까 주르륵 전개해서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리고 얘네들 쫙 전개하면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나올 거 아닌가? 적분하면 돼요. 네, 적분하면 돼요. 근데 그 개념서에서 사실 정석에도 이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비슷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걸 연습시키는 이유는 여기가 제곱이 아니라 이런 거 됐을 때의 얘기야. 이러면 전개하고 싶나? 네, 전개하다 시간 다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x-1을 내가 통째로 적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통째로 적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를 x-1과 더하기 2로 만든 다음에 요놈을 x 플러스 1을 x-1과 더하기 2로 하면 안 변하는 거잖아, 결국. 그렇게 되면 얘는 x-1의 5승과 2배한 x-1의 4승으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배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x-1이라는 합성이긴 한데,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봤지만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게 x항의 계수가 1로 멀쩡하면,
멀쩡하면 사실 얘는 x와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미분했을 때 이 안쪽을 미분해서 나오는 개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하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적분이 들어가요. 6분의 1 x-1의 6승 더하기 5분의 2 x-1의 5승 더하기 c 이렇게. 이런 요령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익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 이거 부정적분이고 이거 부정적분이면 얘 적분상수 따로 얘 적분상수 따로 나오지 않냐요? 이런 질문. 가능한데요. 맞아요. 각각의 적분상수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얘도 얼마인지 모르고 어차피 얘도 얼마인지 모른다면 둘이 합쳐서 C라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모든 부정적분의 결과는 연산을 다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C 하나만 붙여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잘 자란 거는 여러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질문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정적분으로 넘어가 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지금 부정적분하고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는 건 300년 전에 라이프니츠가 사용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와 부정적분의 결과를 연결시키면서부터 같은 기호를 사용한 거지.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은 300년 전에 나온 게 맞죠? 그럼 정적분은? 아니에요. 정적분은 이미 한 1000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정의나 개념을. 그러니까 이 기호가 일치하는 거는 일단 무시하고 너희는 정적분이 뭐냐부터 알고 시작합시다. 정적분이란 게 도대체 뭐요? 이게 말하고 싶은 바가 뭐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이걸 구하려고 시작한 게 맞아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걸 구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정적분이 맞아. 이 전부 졸려가지고 입 다물고 하품만 하고 콧구멍만 커지고 있고 진짜 이것도 정말 제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시작된 게 맞아. 그리고 이 상태에선 진짜 넓이도 맞고. 그런데 이거만이 아니고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X축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는 영역이 생긴다면 넓이 A, 넓이 B라고 해보자.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넓이를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이 상태에서는 진짜로 A 값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결과가 A-B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는데 A부터 내가 B까지 적분을 했다? 그러면 여기 넓이를 B라고 해봅시다. 넓이를 B라고 하면 A부터 B까지의 fx dx는 -B가 나와요. 이건 뉴턴이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값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넓이라고 말을 하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은 넓이가 아니고요. 넓이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넓이에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 이 정도로 합시다.
이거는 실제로 무슨 그 수학 용어집 내지는 정적분의 정의에 써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권하는 말이지. 이런 이미지 정도로 받아들이자.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이에 해당하는 값인데 그것이 특정 위치나 방향에 따라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값. 어떤 값. 실제로 이거는 연산 결과물이 나오죠. 이만큼은 플러스로 이만큼은 마이너스로 나올 테니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값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넓이에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고 그러면은 여기 따로 구해서 둘이 빼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작업만 하면 되는데 아까 서두는 이 영상에 없구나. 어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보면 이게 왜 부정적분하고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얘를 부정적분해요.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A와 B를 겁니다. 여기서 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위쪽 구간 값과 아래쪽 구간 값을 각각 집어넣어 둘이 빼면 알아서 이게 나오고 알아서 이게 나오고 알아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지 자체로 지지고 볶고 해서 결과물이 나는 이것만 하면 돼. 나는 이 행위만 하는데 이 행위의 결과가 뭐냐에 대한 해석은 니네가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정적분은 넓이와 직접적인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최초 정의부터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 넓이는 아니다. 실제 넓이일 수도 있는데 X축과의 위치관계 또는 적분의 방향에 따라서 넓이에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 또는 그 연산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세 가지 결과 모두 A를 원하든 A-B를 원하든 마이너스 B를 원하든 간에 이것만 하면 된다. 너희는.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옆에다 쓸 수 있을까? 나는 한 가지 행위만 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한 결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적분을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정적분을 하기 위한 어떤 연산의 기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법들.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외워서 연산에 활용하도록 한다. 첫 번째, A부터 A까지의 fx, dx. 이걸 적분 구간이라고 하는데 적분 구간은 기본적으로 간격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간격을 잘게 쪼개어 그 넓이를 합치려는 데에서 출발한 애란 말이죠. 근데 구간이 만약 없다면 저거 선이 되겠죠. 선. A부터 A까지 이렇게. 그리고 선은 면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선은 면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 결과는 언제나 0입니다. 두 번째, 아까 내가 적분의 방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내가 그림 그려놓은 게 A가 왼쪽, B가 오른쪽, A가 왼쪽, B가 오른쪽, A가 왼쪽, B가 오른쪽이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는 숫자가 작고 위에 있는 숫자가 커야 된다? 아니에요. 정적분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가 큰 수가 올 수도 있고 위에가 작은 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좋아하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뺄 때도 큰 수 넣고 작은 수 넣고 둘이 빼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런 연산이 가능해지도록 조합을 해본 결과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적분의 구간을 뒤집으면
반대 부호가 돼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초반에는 잘 안 와닿아요. 이것도 경험을 통해서 익히도록 합시다. 뭐냐면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데 A부터 C까지 적분을 한 다음, 정적분을 한 다음 C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서 둘이 더해버리면 연결이죠. 여기서 일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연결하면 이 결과가 같게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A부터 B까지 하고 싶은데 여기 중간에 C를 잘라갖고 여기 구하고 둘이 더하면 되잖아요. 예,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인데 이거보다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식입니다. 이거는. 예, 여기서 A, B, C 크기 순서 말한 적 없고요. 그리고 fx가 연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수가 불연속이 되어도 이게 성립을 해요. 주로 불연속 함수를 적분하고 싶을 때 써요. 예, 미분은 연속 함수에서만 되지만 정적분은 불연속 함수에도 가능합니다. 넓이 구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애긴 한데 그걸 내가 일일이 지금 다 소개해 주는 것보다 한 문제 니네가 겪는 게 더 나으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건 사실 그냥 TMI이긴 한데 좌우 동형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이렇게 동일하게 잡아서 정적분을 시킬 때 여기에 기 함수가 오게 되는 경우와 우 함수가 오게 되는 경우. 어찌 보면 되게 상식적인 내용인데 기함수란 게 뭐예요? 기함수라는 게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생긴 걸 기함수라고 그러지? 근데 여기를 좌우 동형으로 적분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넓이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넓이에 해당하는 플러스 값이 나올 거야. 그걸 연산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함수는 100% 0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에서의 홀수차 얘기죠. 그리고 우함수는 이렇게 생긴 게 우함수잖아요. 그럼 이걸 좌우동형 적분을 하면 여기도 이 넓이, 여기도 이 넓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굳이 다 적분할 필요가 없고 0에서 A까지만 그 우함수를 적분한 다음 2배를 하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TMI이긴 해요. 그냥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함을 또 우리가 연산하다 보면 놓친단다. 그래서 이 잡서에서 이렇게 좀 강조해서 써놓는 바입니다. 여기 이제 함수로 표현된 정적분을 살짝 건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고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바이블 기준으로 얘기하면 아예 9단원으로 따로 설정이 돼 있죠. 정석은 아닐 거예요. 정석은 요게 정적분에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바이블 기준으로 따로 수요일 날 요 부분은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이 아니라 이제 우리 월요일, 화요일 요 이틀간은 너희들 바이블 기준으로 7, 8단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한 요 부분 부정적분 연습, 계산하는 연습과 정적분 계산하는 연습 여기까지 해오세요. 여기까지 해오고 이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은 문제로의 기능도 기능인데 내용상 너무 어려워서 따로 수요일날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거. 아,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말. 아, 따로 있어? 아, 정석 따로 있었구나.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단원, 그걸 설명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어떤 의미에서는
적분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마칠게요.